아이스크림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 중 하나다. 빨간머리 애네 작가 루시무드 몽고메리의 말입니다. 요즘 같은 한여름에 정말 딱 맞는 말이죠. 불볕더위에 지친 오후,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사들고 한입 베어무는 순간 입안에 퍼지는 그 시원하고 달콤한 맛,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름만 되면 습관처럼 찾게 되는 이 아이스크림, 미국 사람들에게는 좀 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정치인들이 시장에서 핫바를 먹는다면 미국에선 대통령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전직 미 대통령 조 바이든은 백악관에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설치했을 정도죠. 그만큼 미국에서는 아이스크림이 하나의 문화이자 정서적 매개체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스크림을 통해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미국의 아이스크림 브랜드들을 브랜딩이라는 관점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과연 아이스크림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변화하며 미국 문화에서 기능하고 있을까요? 그저 달콤한 디저트인 줄로만 알았던 아이스크림 속에 어떤 브랜딩의 전략과 서사가 숨겨져 있는지, 아이스크림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전부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디저트의 전국으로 불리는 미국답게 초콜릿, 도넛, 케이크, 다양한 디저트가 넘쳐나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스크림은 미국인의 식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디저트입니다. 미국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는 연간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세계에서 아이스크림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전체 소비량도 1위, 심지어 1인당 소비량도 연간 9kg에 달합니다. 이건 뉴질랜드에 이어 세계 2위이고 한국인의 소비량과 비교하면 무려 4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요즘 한국도 아이스크림 많이 먹지 않나? 싶지만 미국 시장 앞에서는 새삼 격차를 실감하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인들의 아이스크림 사랑은 그저 많이 먹는다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의 87%가 정기적으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고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을 상비 간식처럼 구비해두는 집도 정말 많습니다. 마치 상비약을 챙기듯 상비 아이스크림을 챙기는 거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 아이스크림이 미국인들의 어린 시절 감정과도 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생일 파티, 독립기념일, 가족 소풍, 야구 경기장, 미국의 거의 모든 축제에는 아이스크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아이스크림 트럭은 그냥 간식 이동 판매차가 아닙니다. 그 멜로디가 들리는 순간 어린 시절의 추억이 스위치처럼 켜지는 문화적 아이콘이죠. 비교하자면 우리가 찹쌀떡, 메밀묵 외치는 소리에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만큼 아이스크림은 미국인들에게 일상이고 추억이고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뿌리에는 1850년대부터 시작된 아이스크림 대량 생산의 역사가 있습니다. 피자나 햄버거처럼 아이스크림도 원래 미국 음식은 아니지만 이걸 대량 생산해서 전 세계인의 간식으로 만든 건 바로 미국이었죠. 말하자면 아이스크림은 미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메이드 인 USA 문화 중 하나인 것이죠. 아이스크림은 과연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누구는 고대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하고, 누구는 페르시아의 샤르바트를 시초로 보기도 하며 로마 시대의 냉동과일 디저트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원은 분분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이스크림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입맛과 상상력을 자극해온 사치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전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얼음을 채운 통에 설탕, 크림, 향신료를 넣고 얼기 전까지 계속 휘젓고 또 휘저어야 했죠. 지금처럼 버튼 하나로 뚝딱 나오는 기계도 없던 시절입니다. 거기에 우유와 설탕은 당시로선 매우 고급 재료였기 때문에 왕족, 귀족, 상류층만이 특별한 날에야 겨우 맛볼 수 있는 디저트였죠. 그런데 1851년 미국 볼티모어의 한 우유 판매상 제이콥 퍼셀에 의해 이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퍼셀은 팔고 남은 우유를 그냥 버리는 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려보고자 생각했죠. 그냥 버릴 우유 뭘 만들 수 없을까? 그 결과 그는 아이스크림을 대량 생산하고 보관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해냅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상업용 아이스크림 대량 생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이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고 아이스크림은 비로소 모두를 위한 디저트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이어받아 1866년 미국 최초의 아이스크림 브랜드 브레이어스가 등장합니다. 놀라운 건 같은 해 조선에서는 병인양요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고종이 왕으로 있던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이미 마차에 아이스크림을 싣고 집집마다 배달하는 배민의 시대가 열린 셈이죠. 냉장 기술도 전기도 넉넉하지 않던 시대에 이 달콤한 발명품은 유럽이 아닌 미국에서 혁신의 이름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의점에서 냉동고 앞에서 쉽게 고를 수 있는 브랜드 아이스크림의 시대는 바로 그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된 순간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스크림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2025년 5월 유거부의 조사에 따르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앤제리스는 특히 MZ세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판매량으로는 하겐다즈나 매그넘
같은 브랜드가 더 높지만 요즘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벤앤제리스입니다. 실제로 벤앤제리스 구매 고객의 약 3분의 1이 18세에서 34세 사이고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는 하겐다즈를 제치고 3위를 차지하며 프리미엄 브랜드 중 단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브랜드가 된 벤앤제리스. 하지만 시작은 믿기지 않을 만큼 소박했습니다. 1978년 절친이던 벤 코헨과 제리 그린필드는 버몬트주에 낡은 주유소 하나를 개조해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습니다. 들고 있던 돈은 고작 12,000달러. 그야말로 구멍가게에서 출발한 브랜드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달콤함이 가득, 상큼함이 팡팡. 이런 말들로 소비자에게 어필하던 시절 벤앤제리스는 전혀 다른 방향을 택합니다. 맛만으로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 유쾌함,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 이 세 가지를 자신들만의 언어로 풀어내며 맛을 넘어선 가치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철학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플레이버 그레이브야드, 맛의 묘지. 출시됐다가 단종된 아이스크림 맛들의 묘비를 세워주는 그들만의 전통입니다. 초콜릿 마카다미아 맛 여기서 잠들다. 너무 앞서간 맛이었소. 이런 유쾌한 묘비명과 함께 팬들은 직접 헌화를 하기도 하며 단종조차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유쾌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벤앤제리스는 그저 유쾌한 브랜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정무역 원료, 환경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착한 브랜드로서의 철학도 일관되게 실천해왔습니다.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매출의 7.5%를 사회공헌에 사용하고 있죠. 이런 진정성은 소비를 통해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MZ세대의 감성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이야기가 억지스럽지 않고 진짜라는 점입니다. 두 친구의 우정에서 시작된 브랜드 서사, 그리고 아이스크림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철학, 이 모든 게 위선 없이 전달됐기에 소비자들은 신뢰했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물론 맛도 빠질 수 없죠. 벤앤제리스는 큼직한 청크, 독특한 조합, 그런키 몽키, 체리 가르시아 같은 위트 있는 네이밍으로 브랜드의 개성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그 결과 벤앤제리스는 지금도 미국 MZ세대가 가장 신뢰하고 즐겨 찾는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아이스크림 브랜드는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나갈까요? 지금 아이스크림 시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더 넣는 쪽과 더 빼는 쪽. 누군가는 더 화려하게 더 얹고 누군가는 과감히 덜어내며 각자의 방식으로 다음 시대의 아이스크림을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더 넣는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아이스크림 그냥 달콤한 디저트가 아닙니다. 이건 거의 먹는 아트워크입니다. 쿠키도우, 브라우니, 프레첼, 팝콘은 물론이고 약과까지 이젠 아이스크림에 못 넣을 게 뭔데?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운 이른바 인스타그래머블한 비주얼 그 자체로 MZ세대의 SNS 피드를 사로잡고 있죠. 이런 트렌드를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험프리 슬로컴. 이 브랜드 위스키에 콘플레이크를 섞은 시크릿 블랙버스트를 출시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아침인지 디저트인지 먹는 건지 마시는 건지 이건 이제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경험하는 미식으로 진화한 셈입니다. 반대로 덜어내는 쪽도 주목할 만합니다. 설탕 줄이고 칼로리 줄이고 동물성 원료까지 걷어낸 건강 지향 아이스크림들이 빠르게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비건 아이스크림, 저당 저칼로리 제품,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은 기능성 아이스크림까지 특히 귀리 우유, 아몬드 우유, 코코넛 밀크 같은 식물성 원료를 활용한 아이스크림 시장은 미국에서 연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성장 중입니다. 이 흐름을 이끄는 대표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할로톱. 맛은 그대로, 칼로리는 절반. 아이스크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 헬스와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소비자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더 넣고 싶은 사람, 덜어내고 싶은 사람,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각자의 취향에 맞는 다음 시대의 아이스크림을 고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떤 걸 고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이스크림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롭고 흥미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 더위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아이스크림 산업은 또 하나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환경도 생각해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며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소비자의 취향까지. 이제 브랜드는 맛만 잘 만든다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한 입의 아이스크림이 주는 그 작은 행복, 그냥 단맛이 아니라 어린 날의 추억, 잠깐의 위안, 순간의 웃음까지 담겨 있으니까요. 혹시 다음에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게 된다면 이 브랜드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어떤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던지고 있을까? 잠깐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루시모드 몽고메리가 말한 아이스크림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 중 하나라는 문장처럼 이 여름 여러분의 입속에도 그런 상상이 녹아들길 바랍니다. 디그에이는 다음에도 브랜드의 깊은 이야기, 그 안에 숨은 감정과 전략을 디깅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